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캐스터 장유리나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 시장 금 잘 쌉니다. 정말 금리 동결 이슈로 시장이 잘 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 덕분에 외국인 기관 수급 들어오면서 정말 코스피는 1% 가깝게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역시도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경기력 보시면 그 안에서도 정말 선수들이 축출나게 가장 보이는 선수들 몇몇이 있었는데 대장주로 로봇주 안에서는 뉴로메카 선수 진짜 상한가 돌파하면서 홈런을 날리는 모습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LG전자 선수도 단연코 정말 증권가의 호평일색 리포트 효과를 받게 되면서 5%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 이 외에도요. NC소프트 선수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겠죠. 미국의 또 계약 체결 얘기들이 솔솔 들리면서 2루타까지 2% 강세로 거래 마칩니다. 과연 내일 시장에는 어떤 선수들이 라이징 스타로 변모할까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많으실 텐데요. 자, 투자 올림픽은 네이버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니까요.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해설위원 본격적으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투자 올림픽 오늘의 해설위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검색 천재로 유명하신 분이죠. 박동계 해설위원님과 만나볼게요. 해설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이 정말 마감장 하이라이트 너무 많았었는데 어느 쪽으로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제가 나오는 이 시간대에 이게 분위기가 너무 타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맞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이번 주도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 급락이 나왔었죠. 자, 어제 급락이 나왔다가 오늘 또 이제 나름대로 또 의미 있는 반등을 주는 자 이런 흐름으로 일단 마감이 되었는데 자 어제 우리가 상당히 뭐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도 많이 아마 신경을 썼던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었죠. 자 여기에 자, 미 증시도 어제는 뭐 보합권 등락을 하다가 마감이 됐지만 그 직전에 이미 이제 선 반영이 된 상태죠. 자, 그래서 이제 FOMC 의사록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특별하게 별다른 게 없었다. 자, 그럴 수밖에 없었죠. 자, 왜냐하면은 자, 어제 FOMC 의사록 공개를 했고 여전히 연준의 뭐 긴축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했던 새로운 내용들은 크게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은 뭐 미국 증시도 차분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지난주에 있었던 핫했던 이슈가 인플레이션 부분에 이제 새로운 상승 흐름 CPI부터 해서 PPI 그리고 또 이제 그 소매 지표까지 전반적으로 재차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FOMC 연준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을 또 긴장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이번에 공개됐던 FOMC 의사록은 이 CPI 발표 전에 나왔던 거죠. CPI나 PPI 이번에 급등이 나왔던 예상치 상에 나왔던 이것보다 미리 했던 FOMC 의사록이기 때문에 이번 내용에서는 사실 특별한 게 나오지 않는 것이 뭐 지극히 뭐 정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직전에 미 증시도 자 급락하면서 또 다시 한번 시장을 긴장시켰지만 전반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FOMC 의사록 공개를 하고 난 이후는 비교적 차분한 흐름을 보여줬고 우리 증시도 지금 어제 또 급락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다시 한번 또 긴축 우려감에 또 시장이 얼어붙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우려감 때문에
우리 증시도 어제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자, 미 증시의 반응을 보니까 이렇게 크게 또 충격적인 그런 요인은 아니다. 아마 안도하는 자, 그런 분위기가 오늘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자, 반등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국내 사실 우리 증시의 어떤 이슈를 찾아보면은 국내에서 큰 이슈를 찾기가 사실은 조금 어렵죠. 그런데 오늘 우리 시장에 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이 하나가 나왔죠. 우리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얘기를 하셨던 금통위가 열렸는데 3.5%에서 금리를 동결시켰다. 즉, 자, 1년 동안 7번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하다가 1년 만에 금리를 처음으로 동결을 시켰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 국내에서 금리를 동결시켰다는 것, 요 뉴스, 요 이슈만으로도 시장에는 좀 적어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이 내용도 보면은요, 아마 우리 금통위에서도 고민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이미 미국은 금리가 4.5%까지 금리를 지금 올려놨는데 우리는 지금 3.5% 정도 수준이다. 이게 사실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기축통화인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고 있는 미국이 4.5% 수준으로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원화가 기축통화도 아닌 원화가 3.5%다. 자금이 그냥 일시에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아마 금통위에서는 앞으로 부동산 경기 위축이라든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여러 가지 또 경기의 전체적인 침체 국면,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물가보다는 경기가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 하에서 아마도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좀 불확실한 이런 요인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아마 고민 끝에 동결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자, 이것은 우리 국내 시장 증시 입장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지금 영향을 지금 미쳤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자, FOMC 의사록까지 지금 이제 공개를 했죠. 공개를 했는데 결국 자, 내일 밤에 있을 이제 CPI부터 해서 소비 지표 그리고 PPI 1년에 주요 물가 관련되는 지표들이 상승 흐름을 지난주에 보였는데 요거의 마지막 이제 방점을 찍는 게 내일 있을 그 PCE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게 지금 내일 발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의 고비를 넘겼고 내일 저녁에 있을 PC 발표, 이것도 역시 상승, 예상치 상해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이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1월 달에는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번 이런 PC 지수까지 시장에 확인을 하고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까라는 자, 요 부분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고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자, 국내 시장은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양극화 장세. 자, 되는 섹터, 되는 종목들은 집중적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또 안 되는 섹터, 안 되는 종목들은 지수가 오르든 말든 상관없이 전혀 매수세가 안 몰리는 이런 양극화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도 여전히 대세 상승장이 아닌 변곡점 또 불확실성 장세 이런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이제 추세 전환을 진행 중인 그런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극심한 업종별, 테마별, 섹터별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이런 흐름이 지금 우리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불확실성의 장세가 되어 있을 때 극심하게 좀 테마들이 엇갈리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들을 좀 봐야지 어디로 좀 수급이 쏠리는지 저희는 좀 그런 게 좀 궁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외국인들의 수급 궁금합니다. 자, 우리 최근에 우리가 늘 말씀드리듯이 자, 우리 시장을 끌고 나가는 매수 주체는 외국인이다. 기관은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자, 외국인들의 수급도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수급적인 측면을 지금 놓고 보면은 자, 외국인들은 선물 그리고 또 기관 투자자는 코스피 현물에서 상당히 또 강하게 매수세가 지금 들어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오늘 뭐 상당히 안정적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오전에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뭐 7, 800억 정도까지 나왔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보합권 수준까지 다시 사들이는 이런 흐름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자, 수급적인 측면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차트 흐름을 잠깐 한번 볼까요? 자, 기술적인 측면을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면은 자, 코스피 흐름인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2,500포인트 자리가 아직은 자, 멀리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자, 어제 지금 21선을 이탈하면서 이것 다시 한번 하락적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자, 오늘 바로 어제의 하락 부분을 일정 부분 만회하면서 마감이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일 그리고 또는 다음 주 초중반에 21선 돌파 시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한번 가져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들 수급 체크해 주시고요. 코스피 기술적 과열권 해소 국면에 진입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마감장 하이라이트 장면들 하나씩 정리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박동기 해설위원님 정말 또 천재적인 과학적 투자를 하시는 분입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과학적 투자인가요?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네모난 칸의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1334번 누르고 입장해 주세요.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박동기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매치 포인트 들어가 볼 텐데요. 어느 테마 쪽으로 좀 들고 오셨을지 해설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고 네. 또 상세하게 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제가 안 들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챗 GPT 오늘 저도 다시 한번 또 들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챗 GPT 참 여러분들이 워낙 지금 많이 어려운 용어지만은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미 또 익숙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더 익숙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챗 GPT 관련되는 종목들이 아주 초강세 흐름이 나왔죠. 자, 요인은 자, 두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동안에 이제 워낙 급등이 나온 그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한 1, 2주 정도 조정을 받다가 오늘 대거 주요 종목들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오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강한 챗 GPT 관련되는 AI 관련되는 섹터로 매수세가 몰렸던 요인 첫 번째는 자, 어젯밤에 엔비디아,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죠. 우리에게는 그래픽 카드로 잘 알려진 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꽤 잘 나왔다. 왜 잘 나왔는가? 자, 엔비디아가 최근에 지금 반도체 업황이 너무 안 좋다는 얘기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또 인텔이라든지 기타 반도체 관련되는 섹터의 실적이 부진했는데 자, 엔비디아는 예상치 상회를 내놨습니다. 그 내용을 뜯어보니 자, AI용 칩 판매가 늘었다. 자, 이 부분이거든요. AI용 칩 판매가 늘어나면서 다른 반도체 쪽에 그 실적 부진을 만회하고도 남음이 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의 성장성도 앞으로 지금까지도 좋았고 자, 앞으로도 또 성장이 기대가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자, 엔비디아가 AI 또 챗 GPT 자, 이게 뭐 앞으로 뭐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만 얘기를 하다가 엔비디아가 실적을 증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내 챗 GPT 관련되는 종목들의 그동안에 한 1, 2주 조정을 받다가 대거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가 있었죠. 국내에서도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 자, 두 번째는 자,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K 챗
GPT의 문화 제도적 기반 구축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즉 다시 말해서 자, 한국어로 된 챗 GPT를 만드는 회사가 있으면은 정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정부에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큰 호재성 재료에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엔비디아 그리고 문체부 이슈 두 가지로 해서 오늘 대거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잘 갈 수밖에 없었던 모멘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요. 이 안에서도 참 많은 선수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어떤 선수들을 보면 좋을까? 이런 안목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 저도 지금 항상 장이 열리면은 검색 전제 시스템을 열어놔놓고 오전부터 해서 대거 이 관련되는 종목들의 매수 신호가 계속 뜸에도 불구하고 사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요. 머리로는 살아 하는데도 손은 안 나가는 참 어렵습니다. 그게 참 그만큼 주식이 어렵다라는 그 얘기인데,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코난 테크놀로지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뭐 말 그대로 가장 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최근에는 챗GPT 또 AI 관련되는 섹터 또 후발주들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가장 먼저 그 셀바스 AI라든지 자, 이런 종목들과 함께 가장 먼저 챗GPT 관련되는 이슈가 코난 테크놀로지로 해서 또 부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이 회사는 AI 기반으로 해서 이제 검색 또 챗봇, 챗 GPT 쪽이죠. 그리고 또 이제 영상 분석, 자, 이런 다양한 AI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자, 기술력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번에 가장 그 챗봇, 그 챗 GPT 관련되는 섹터의 주도주 종목으로 부각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의 SK텔레콤이 20%의 지분 투자를 하면서 2대 주주로 올랐었다. 자, 요 얘기 나오면서 아마도 챗봇 관련되는 종목의 대표주로서 불을 붙이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관련되는 종목들을 주도주로서 끌고 가다가 또 그 최근에 지금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가 그 장비 회사에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 나오면 급등이 나오는 것처럼 또 로봇 회사에 또 그 레인보우 테크놀로지 이런 하고 또 비슷하죠. 그래서 이쪽 AI 쪽에서는 또 SK텔레콤이 이렇게 2대 주주로 올랐었다. 또 카이 한국항공우주 쪽에서도 3대 주주죠. 7% 정도 지분 투자를 해서 이렇게 내놓으라 하는 대기업들이 지분 투자를 한 회사가 코난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세가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렇게 주가는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실적을 확인을 해보니 작년에 실적이 영업 적자가 지금 44억이에요. 자, 이건 해석하고 보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 지금까지는 적자일 수 있어. 근데 앞으로 이제 실적이 좋아질 것 아니야? 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고, 야, 이거 이렇게 아직까지도 흑자도 못 내는 회사가 뭐 연구개발 회사도 아니면서 이렇게 흑자도 내지 못하는 회사가 주가 이렇게 올라도 돼? 또 이런 시각으로도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 꿈을 먹고 또 자라는 그런 또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AI 관련되는 섹터의 뭐 광풍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 등 해외 쪽에서도 지금 강하게 불고 있고, 또 이게 지금 하나의 단순 테마가 아니라 하나의 산업으로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찌 보면은 지금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 차트 흐름을 지금 한번 보죠. 지금 차트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그동안에 지금 거의 시장으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챗봇 얘기가 나온 게 작년 11월 달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역시 지금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였다가 거의 작년 12월 1월 달부터네요. 그죠? 1월 달부터 해서 주가가 급등세가 나오고, 최근의 움직임도 고점에서
다시 한번 쉬었다가 타져가고 자 이런 패턴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다시 한번 또 2차 상승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자 어디까지 간다 뭐 단정적으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난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측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난해도 실적까지도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관심 선수도 궁금합니다. 같은 맥락일까요? 뭐 차트상의 또 분위기는 어떤지도 알고 싶네요. 네. 코난 테크놀로지 못지않게 또 뜨겁게 랠리를 펼치는 종목이죠. 자, 솔트룩스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솔트룩스 하게 되면은 한참 뭐 작년인가요? 재작년 우리가 그 코로나 백신 맞으러 한참 다닐 때 백신 이렇게 맞으면은 카카오톡에 이렇게 뭐 어디 예약이 돼 있습니다 하고는 국민 비서로 알려진 굿비 예 그거로 아마 대부분이 좀 익숙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굿비라는 것을 그 시스템을 만든 게 요 솔트룩스죠. 이 회사는 말 그대로 AI 관련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지금 대표적인 또 이제 전문 회사 그 중에 지금 하나인데요. 아마도 AI 관련되는 특허를 국내에서는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마 그 태생부터 그 AI 또 빅데이터 또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을 한 말 그대로 AI 전문 업체다 이렇게 지금 그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이 회사가 그 공공기관 중심으로 지금 AI 관련되는 소프트웨어를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굿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부라든지 기타 이제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 쪽에 지금 주로 안정적인 매출처를 지금 확보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주 이제 민간 기업 또 해외까지도 지금 발을 넓히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그 사업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그런 지금 회사 중에 지금 하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솔트룩스 하면은 또 하나가 딱 그 이 회사의 특징으로 하나가 떠오르는 게 가상인간이죠. 그 가상인간을 요즘에 최근에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또 TV에서도 가끔 광고도 나오죠. 이게 진짜 실제 사람하고 말 그대로 그냥 뉴스를 진행하는 그런 그 가상인간까지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같이 대화를 하는 그런 수준까지 와 있는데 저도 유튜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진짜 사람이야? 아니면 가상인간이야? 한참 봐도 끝까지, 진짜 사람이다, 가상인간이다라고 결론을 못 낼 정도로 그렇게 비슷하게 만드는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상인간 이쪽에도 아주 특화된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또 이 회사다. 그래서 지금 가상인간 제작 플랫폼, 여기에 완전히 그냥 플루니 스튜디오를 지금 만들어서 이미 지금 출범을 했고 해외 진출도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가상인간 쪽도 사실은 어찌 보면은 어디까지 지금 발전을 할지, 과연 지금이 초입 단계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기술력이 상당히 지금 앞서가고 있는, 많이 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차트 흐름을 한번 보죠. 차트 흐름 지금 한번 보시면은요. 역시 지금 뭐 비슷한 흐름이고 비슷한 패턴이죠. 지금 작년 12월부터 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였고 1차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오늘 다시 한번 아까 얘기했던 문체부 쪽의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그리고 또 AI 산업의 성장에 대한 확신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전고점까지 돌파하고 3만 원 돌파가 나오면서 오늘 상당히 좀 강한 시세 흐름을 보여준 종목이 솔트룩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 GPT 안에서 솔트룩스까지 두 번째 선수 만나봤고요. 여러분들도 궁금한 사항들 많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다양한 또 시장 질문들 많이 남겨주세요. 박종계 해설위원님이 또 궁금한 또 시장 기사들과 꼼꼼하게 또 과학적인 투자 노하우 알려주실 건데요. 맞나요, 박종계 해설위원님? 당연하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뭐 그동안에 뭐 짧다면 짧지만 네. 뭐 20년 가까운 이런 그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시황이면 시황
또 그 종목이면 종목, 섹터 흐름이면 섹터 흐름. 자, 이런 부분들을 검색 천재 시스템을 통해서 장중에, 예,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직접 사지 않더라도 시장에 돌아가는 것을 어느 섹터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 어느 섹터의 주도주는 내 종목이 아니어도 내가 들고 있는 종목만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볼 것이 아니라, 내가 들고 있지 않더라도 지금 주도주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해서 좀 시장을 좀 폭넓게 볼 수 있는, 자, 이런 힌트들을 이제 저하고 같이 하신다 그러면 많이 제가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요. 여러분들 다양한 노하우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네모난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1334 누르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문자 남겨주세요. 샵 3772번으로 박동기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 노란톡방 링크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빅매치 오늘의 테마 두 번째 또 구단들 봐야 될 텐데 오늘 좀 들고 오신 두 번째 테마 빅매치 포인트는 어느 쪽일까요? 지금 우리가 그 IT라든지 또 그 이런 이제 그 성장주 쪽에 이쪽에 이제 한 축이 있고, 또 한 축으로 놓고 보면 최근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또 중국의 경기 회복 쪽이에요. 그렇죠. 이쪽에다 또 포커스를 맞춰서 관련되는 섹터도 나름대로 좀 분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한쪽 섹터는,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화끈한 AI 관련주라든지 자 이런 쪽을 얘기를 했지만 또 한편에서 또 지금 이런 너무 이제 화끈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그 움직임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을 또 한번 중국 관련주 쪽으로 선정을 했는데, 자, 해운 쪽입니다. 자, 해운 하면은 최근에 이렇게 워낙에 그 코스닥에서 강한 매수세가 지금 도는 이런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 쪽은 사실 뭐 눈길이 잘 안 가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건설주 쪽에 빠져도 너무 빠졌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렸었고, 최근에 지금 알게 모르게 중국 관련주, 즉 다시 말해서 철강, 석유화학, 그리고 해운, 대표적으로 중국 관련 섹터로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인 석유화학이라든지 철강도 나름대로 분석 의미가 있지만, 또 이제 범위 섹터를 좁혀서 또 해운 쪽도 한번 우리가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자, 해운 하면은, 자, 반도체 회사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은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다가, 또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은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실적이 그냥 급격하게 나빠지죠. 자, 해운도 똑같습니다. 운임 지수가 높아지게 되면은, 올라가게 되면은 해운 회사들은 또 실적이 잘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운임 지수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실적이 아주 또 급박하게 또 나빠지게 되죠. 자, 어쨌든 작년도 1년 동안에 해운사들의 실적은 거의 뭐 사상 최고치에 가까운 아주 좋은 실적들을 낸 게 작년도 1년 동안의 해운사들 실적이에요. 자, 이렇게 실적이 그러면 잘 나왔으면은 주가가 잘 올라가야 되는데, 주가는 그렇게 아직까지도 뭐 썩 그렇게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운임 지수가 정점을 찍은 게 재작년부터 서서히 물류 대란이다 뭐다 해서 이런 이제 수급 불균형이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운임 지수가 오르더니 작년 1월 달에 그냥 거의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 BDI 지수 작년 1월 달에 거의 고점을 찍고, 작년 1월 달에 고점 대비해서 올해 2월 달이 거의 80% 정도 빠진, 말 그대로 운임 지수가 작년 한 해 동안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금 급격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작년 1년 동안의 실적만 놓고 보니까, 평균적으로 놓고 보니까 실적들은 꽤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지금 하반기하고 올 초에 지금 운임 지수가 워낙 바닥이다 보니까
또 우려감도 있고 또 이게 실적이 작년 4분기 실적, 올 1분기 실적에 대한 이런 지금 우려감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SCF라 그래서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작년 1월 달에 5,000포인트에서 현재 1,006포인트라 그래요. 말 그대로 그냥 80%가 지금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0포인트까지 붕괴됐다고 나오네요. 엊그제 한만 해도 지금 1,000포인트 위에 있었는데 그만큼 지금 여전히 경기 침체 우려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운임 지수가 이렇게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바닥이다 아니다 이런 논쟁들은 있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자, 이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자, 미국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유럽 경제는 상당히 견조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까크 지수가 뭐 신고가를 내고 가는 사상 최고가를 내고 가는 그런 차트도 제가 보여드리고 그랬었는데요. 자, 유럽은 견조하다. 중국은 회복기에 들어서 있다. 미국은 여전히 지금 바닥을 다지는 중이다. 이렇게 지금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3월 달에 중국의 양회가 열리게 되죠. 정협하고 이제 전인데, 자, 여기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자, 이 부분이 앞으로 해운 운임 지수도 올릴 수 있고 또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지금 이제 그 전인대에서 원래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를 자 5% 선으로 지금 잡고 거기에 부합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냐. 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자, 중국도 이제 도시 봉쇄를 풀고 리오퍼닝 상태에 접어들면서 처음으로 열리는 그 양회가 처음으로 열리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아주 이제 공격적으로 경기 부양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운 쪽 하면은요, 세계의 공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중국 쪽이 중국의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게 해운 쪽이죠. 실질적으로 가장 지금 민감하게 받고 있는 게 철강이고 그리고 해운도 바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운 테마를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신 건데 이제 선수들을 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선수 좀 봐야 되나요? 자, 해운조 하면은 사실 뭐 종목들이 아주 단순하죠. 네다섯 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페노션을 이제 좀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자, 페노션을 제외를 하고, 첫 번째 지금 HMM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장, 해운조 하면은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자, 뭐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들, 보셨으리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자, HMM은 지금 매각 절차에 돌입을 했죠. 근데 지금 이제 이미 이제 정부에서, 즉, 이제 KDB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지금 있으면서, 지금 그 HMM이 매각을 얘기는 나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액션이 없었기 때문에 또 이제 이게 매각 얘기는 나왔지만 언제 매각될지 모른다. 뭐 이런 이제 분위기가 좀 팽배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HMM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 통상적으로 해왔던 컨설팅 절차를 아예 생략을 하고 뭐 법률 자문단이라든지 이런 것 쪽에 바로 그냥 구축하는 것으로 지금 들어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매각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매각하게 되면 어쨌든 이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죠. 거기에다가 자, HMM 인수 후보군으로서 좀 굵직한 회사들이 지금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현대차부터 해서, 현대차도 글쎄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어쨌든 하마평에는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부터 해서 CJ그룹, 그리고 또 LX그룹, 그리고 뭐 SM그룹, 다양하게 지금 이제 그 얘기들이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매각도 좀 흥행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이제 운임 지수가 지금 바닥이냐 아니냐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HMM 같은 경우는 지금 매각 이슈까지 나오면서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자, 차트 흐름을 지금 보면은요, 여전히 지금 뭐 운임 지수 때문이든 어떻든 주가 흐름은 여전히 지금 아직까지
큰 힘을 지금 못 쓰고 있는 상태인데, 자, 오늘 어느 정도 지금 거래량이 실리면서 반등 시도가 나왔다가 뭐 조금 기술적으로 아마 저항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박스권 상단 수준에서. 자, 그러면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밀리면서 지금 마감이 된 상태지만 여전히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매력적이지 않느냐. 매력적인 관점에서 또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 HMM 첫 번째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HMM을 또 첫 번째 선수로 조기 매각 가능성이 좀 거론되고 있고요. 또 인수후보 거론 등 얘기들이 많네요. 따라서 지금 제일 첫 번째 선수로, 1루타 선수로 얘기해 주신 것 같고, 이어지는 두 번째 선수도 살펴볼까요? 어떤 선수일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대한해운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참 여러 가지 지금 우여곡절도 많이 겪은 그런 회사 중에 하나죠. 지금 가격을 보니까 지금 2,460원. 예전에는 만 원대 왔다 갔다 하던 그런 그 만 원대 이상에서 놀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저도 뭐 사실상 거의 뭐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해운 쪽에 관심이 없다가 이제 중국 경기가 리오퍼닝 들어서면서 수혜 섹터가 어느 쪽일까라고 그때부터 이제 해운 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해서 이제 대한해운까지도 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이 회사도 거의 한 10년, 20년 만에 거의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그래요. 작년에 그만큼 임팩트가 지금 강했다라는 거죠. 자, 운임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는 자, 그런 과정에서 자,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여러 가지의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년에 지금 안정적인 실적을 내놨다라는 점, 자,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작년에 이렇게 실적이 대한해운이 좋았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자, 운임 지수의 영향이 물론 가장 크겠지만 최근 들어서 LNG선을 새롭게 투입을 했다라는 점. 자, LNG선 하면은 그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또 천정부지로 또 가스 가격 급등 그러면서 또 수요가 또 급증하는 LNG 쪽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서도 상당 부분 실적을 만회하는데 LNG 선 쪽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흐름을 한번 보면은요. 말 그대로 지금 빠져도 이 종목도 역시 지금 너무 빠지지 않았느냐 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봉상 흐름을 보면은 최근에 지금 이제 박스권 상단을 살짝 돌파하는 기술적 흐름도 크게 지금 나쁘지 않는 수준이죠. 그런데 이제 큰 흐름상 주봉이나 월봉 흐름을 보게 되면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자, 이런 점들도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자, 기관 외국인도 자, 이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바닥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대한해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운주 안에서 HMM과 대한해운 두 가지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계속 드리고 있어요.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또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또 박동기 해설위원님의 결정적인 한방울 종목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 올림픽 오늘은 박동기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 픽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궁금한 게 이만저만 아니죠. 그럴 때는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 들고 계셨다면 카메라 기능 클릭해 주시고 내보는 QR코드 스캔해서 1334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문자로 박동기 세 글자를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노란톡방 저희 링크 제공해 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높이 뛸 종목과 멀리 갈 종목들 하나씩 체크해 볼 텐데 자, 높이 뛸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 높이 뛸 종목은 맥스트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맥스트 워낙 잘 갔던 종목이어가지고 다시 또 갈 수 있나 이런 궁금증도 있네요. 그렇죠.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또 시장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시장을 주도했던 그런 종목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거품이 빠지고 한 2년 가까이 조정을 받으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을 타지고 있는 자, 이런 흐름인데 최근에 근데 이제 코스닥에서 워낙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지금 AI 쪽이라든지 그 챗 GPT 워낙 강력하고 임팩트가 강하다 보니까 지금 메타버스 쪽이 말 그대로 뭐 시장으로부터 전혀 지금 뭐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쪽 물론 챗 GPT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당분간은 시장을 더 주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더 가격적인 측면에서 부담스럽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역시 다시 한번 게임 쪽에서 블록체인 쪽이라든지 또 그 NFT 그리고 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되는 종목들 이렇게 시장으로부터 한참 시선이 이렇게 AI 쪽으로 뺏겨 있을 때 바닥권에서 조용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맥스트는요. 그 메타버스 플랫폼을 관련되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국내 말 그대로 유일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메타버스 테마주야 하면은 뭐 관련주들이 10개, 20개도 넘습니다. 그런데 약간은 대부분 다 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제 판단으로는 물론 제가 모르는 분야도 있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맥스트가 가장 앞서 있고 기술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지금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AR 관련 증강현실 쪽이죠. 그리고 또 XR 가상현실 등 이와 관련되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일한 회사가 맥스트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지금 MWC 그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그래서 세계 최대 모바일 이제 기기 관련되는 그런 지금 회의라고 지금 보면 되겠는데 이게 지금 올 2월 2월 말부터 해서 3월 초까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열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메타버스 개발 플랫폼을 다시 한번 또 공개를 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관련되는 이슈도 이때도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일단은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 흐름을 한번 보죠. 자, 최근 들어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주봉 흐름을 한번 볼까요? 예, 이제 장기간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또 최근 들어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바닥권에서 121선을 지금 회복을 하고 지금 어느 정도 단기 반등 후 부분적인 기술적 조정을 받고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미 이제 조정을 받고 오늘 이제 조정 마무리 어떤 시그널적인 그 양봉을 지금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조정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을 한번 가져봐도 좋겠다. 그래서 매수 가격으로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크게 시가가 급등이나 또 급락이나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종가 기준으로 해서 14,900원, 15,000원 선, 15,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더 부담이 없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8,000원. 그리고 아래쪽으로 만약에 밀리게 된다 그러면은 14,000원을 확실하게 이탈하게 되는 13,500원 선에서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하면은 크게 무리 없이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급등할 종목으로는 넥스트라는 종목입니다. 워낙 한또 나를 또 풍미했던 종목이었는데 다시 또 올라간다니까 기대되네요. 14,900원에서 15,000원이 매수 가격, 그리고 목표가 18,000원, 손절 라인은 13,000원으로 가격 제시해 주셨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좀 중장기적으로 볼만한 멀리 뛸 선수인데 이 선수의 매력은 어떤 점입니까? 지금 멀리 갈 수 있는 종목, 역시 바이오 섹터 내에서 한 종목을 선정을 해봤는데요. 네. 자, HLB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HLB. 자, 어제 그저께 깜짝 상한가가 나오면서, 이 종목이 이제 진짜 가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 그대로 예상치 못한 상한가가 나왔던 종목이죠. 제가 향후에 우리나라 바이오 섹터 내에서
셀트리온 같은 제2의 셀트리온이 나온다 그러면 제일 근접한 회사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종목 중에 지금 하나인데요. 자, HLB가 엊그제 깜짝 상한가가 나왔던 가장 큰 요인은 저도 사실은 몰랐었는데 이 회사가 지금 그 선박 사업을 그러니까 원래 애초에 바이오 쪽은 M&A를 통해서 진출했고 HLB라는 그 직전의 회사는 이제 선박 사업, 엔지니어링 쪽을 원래 하던 회사였는데 바이오 사업을 인수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바이오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원래 엔지니어링 회사다 보니까 지금 거래소 쪽에 코드로 물려 있는 것은 기타 운수 장비 업체로 물려 있다 그래요. 이거 바이오 회사가 아니었다 그래요. 우리만 바이오 회사로 알고 있지.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러한 이제 선박 사업 쪽을 물적 분할해서 아예 떼내고 순수하게 바이오 업종에만 집중하겠다라는 요 뉴스, 요 공시 하나 나오면서 주가가 바로 상한가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엊그제 지금 보여줬었죠. 그리고 지금 어제 오늘 이제 조금 부분적으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회사는 중국 항스제약과 함께 간암치료제 임상 3상에 지금 성공을 하고 FDA 신약 허가 신청을 지금 준비 중인 그런 지금 단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간암치료제의 임상 3상 성공 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좀 이따 차트에서 보시겠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FDA 쪽에 신약 신청을 해서 품목 허가까지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상 주가 과매도 국면은 훨씬 더 뛰어넘어서 과매도 국면을 해소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차트 흐름을 한번 볼까요? 지금 차트 흐름을 지금 보시면은 그동안의 그 주가 흐름이 임상 3상에 성공을 하고도 주가는 이렇게 많이 빠진 게 어떤 다른 요인들보다는 전반적인 바이오 섹터에 대한 기관 외국인들의 물량 줄이기 사이클에 아직까지도 안 끝났다. 자, 그런 측면에서 내용보다는 어떤 그 전체적인 수급 때문에 빠졌다고 보여지고요. 자, 그게 지금 엊그제부터 좀 해소되기 시작하는 어떤 시그널이 아니냐. 자,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자, 오늘 지금 이제 35,000원 선에서 등락을 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매수 가격도 역시 마찬가지로 35,000원 선 뭐 전후면은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래서 35,000원에서 35,500원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 2% 정도 수준으로 잡아봤고요. 자, 1차적인 목표 가격은 43,000원 선으로, 물론 직전 고점 5만 원까지 보면 좋겠지만 그 이후의 일이고, 자, 1차 목표 가격을 43,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32,000원 선. 자, 요 라인을 완전히 이탈하는 선을 그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 그러면은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리보세라닙 임상 3상에 성공한 HLB 과연 또 정말 멀리 잘 갈 수 있을지 가격 전례 하단에 나오고 있습니다. 35,000원에서 35,500원, 목표가로는 43,000원까지, 그리고 이탈가까지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또 여기서 저희 마무리해야겠네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투자올림픽 내일은 또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오전 8시 50분부터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원하시는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방송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6시에 인사드릴게요. 여기는 투자올림픽.